이번 시간에는 아동 사업 안내 중 세 번째 공동생활 가정에서 이제 세 번째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설치를 하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관, 두 번째는 재산 목록,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인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신고시설은 어차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설 폐업 및 휴업 등에 대한 이제 신고를 한다면 이제 똑같습니다.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사람은 시설의 휴업, 폐업, 재개 사유서 제출해야 되고요. 또한 시설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이것도 운영 재개에 대해서는 제외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폐업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 집단 급식소 저희랑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변경신고입니다. 개인신고시설이 이제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바뀔 경우가 보통 해당되겠지만, 이제 보시면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장이나 소재지가 바뀔 경우는 별지 23호 서식을 제출을 하시면 되죠. 이런 부분들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의 설치는 이제 입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직선 거리로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는 쾌적한 부지를 선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최단 수평거리 측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 보통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경우만 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판이나 표차를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거주단지 내에 직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외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맞는 협력 계획 및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의 설비 기준인데요. 여기는 30인 이상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룹홈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제 공동생활 가정은 82.5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가 중요한데, 이 82.5가 전용 면적입니다. 창고나 베란다를 뺀 면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최소 33평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동이 살아가려면 37평 이상이 적절하다. 보통 40평, 50평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7명이잖아요. 그래서 6명이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5명당 1개이니까 7명이 되면 1개가 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홈의 임차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뭐가요? 생계비나 인건비가 운영비 등이.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정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동 정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원이 7명이에요. 자, 아동복지법의 이제 공통적인 거죠. 입소 시에는 건강검진, 그 다음에
직원까지도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그냥 보시면 돼요. 연역, 그 다음에 재산 목록, 그 다음에 운영일지, 뭐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 원장,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동사자 외에는 거주가 불가능하다. 자, 아동의 보호자치 똑같습니다. 아동이 입소했을 때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수시로 관찰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학대받은 아동이 올 경우 당연히 특별 지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동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제 아동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있고요. 또한 시행령 24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호아동 전시설 당연히 그룹폰 포함됩니다. 보시면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운영, 즉 5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각 대표가 있는데 2명 초과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시설장이겠죠. 시설 거주자 대표, 이것은 아동이겠죠. 근데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아동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 이거 서로 틀린 겁니다. 지금 보호자 대표는 아동의 부모님 중에 한 명이고요. 종사자 대표는 저희 보육사님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공무원, 그리고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이 콤마 있죠? 서로 틀린 거예요. 공익단체에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임기가 바뀌면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즉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돼요. 즉 1년이면 4번을 해야 됩니다. 시설 내외 운영 이제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아동카드, 예결산서, 현금 출납부 이런 것들 당연히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